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통탓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달의 도시 남원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남원의 안부와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소리 자이아입니다. 막사바입니다. 화통입니다. 맹꽁입니다. 빵빵입니다. 가을 막바지에 이르는 11월, 인디언 달력에서는 12월을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획했지만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을 챙겨보는 것은 어떤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속 깊은 곳까지 챙겨보는 따스한 11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수험생과 그 가족들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함께하는 11월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험생들에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리산 자락에 곱게 물든 단풍이 계곡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도 흠뻑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각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사발님부터. 예, 저에게는 춘향 테마파크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초가집과 단풍이 예쁘게 어울려서 남원의 정서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교룡산 체육공원의 메타스퀘어와 단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용성고등학교 교정을 추천하고 싶어요. 흔치 않게 학교로서 아름다운 마을숲의 선정이 됐기도 하지만 교정이 주는 아련한 향수와 각종 단풍나무 빛깔이 좋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히말리아 시다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브로치 모양인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연의 브로치죠. 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네, 전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의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좋더라고요. 멀리는 지리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한가로운 한파우 마을과 뒷산이 보이거든요. 넓은 창 앞에 긴 의자가 있고 거기에 시집이 놓여 있어서 가을 분위기에 빠져 시간 가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니까요. 저는 만인의총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돌담 안쪽에 서 있는 단풍나무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돌담 밖으로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불 붙은 것처럼 서 있는 풍경도 좋고 낙엽이 쌓여 있는 언덕 위를 아이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유년 시절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들 가슴속에 가을의 아름다움을 듬뿍 담고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전 요즘 핫플레이스로 신생마을 핑크뮬리 군락지를 추천하고 싶네요. 핑크뮬리가 서양 갈대라고 하는데요. 아래서 바라보는 핑크빛이 위에서는 자줏빛으로 보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 추억을 더듬는 사진전과 그리고 무료로 추억의 간식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쌀티밥도 맛볼 수 있답니다. 이어서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우리 화통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색의 지평을 넓히고 시작해 볼까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독하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루무땅 훨훨 지라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으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삶의 자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진한 감동이 일어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화통님. 다음은 남원시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소식 알림인데요. 여성문화센터 3층 다목적 강연장에서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영 이틀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아이디 평색 학습 도시 남원 검색하여 예약자 성함과 영화 제목을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전화 예약인데요.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620-6842로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영 20분 전까지 입장권 수령하여 입장하시고요. 아쉽게도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 소식인데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 3박 4일 동안 남원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염성시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막사발님 어떠셨나요? 예, 1996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염성시인데요. 이번 방문은 염성시에 있는 국제적으로 희귀한 미록이라는 사양 보육 구역과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백학의 집단 서식지인 습지가 이번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원시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울산광역시 남구, 제천시, 대구광역시 대표단들이 초청받았고 전라북도에서는 언론인 대표단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3박 4일간 2019 염성 한국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하고 염성시의 총책임자인 당 석임이 부시장과의 간담회 및 만찬에도 참석하고 왔지만 우리 남원시 대표단이 한국의 모든 우호도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 도시라는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향후에는 시와 의회 차원이 아닌 민간 교류도 활발히 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상품 판매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남원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1월에 남원에서 열리는 공연과 행사 소식입니다. 문화가 미래다. 안녕하세요. 빵빵이입니다. 우선 11월의 대표 공연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남원 대표 브랜드 창극 정유년 남원성 싸움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낸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 창극으로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과 16일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3회 공연이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사전 예약에 의한 지정 좌석제로 운영한다고 하니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규모가 대단히 큰 창극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정금과 홍도의 사랑 이야기, 남원 군사들과 명나라 총병 양원과의 갈등,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 도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하드라마급 창극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정유재란 남원성 싸움 현장으로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겠는데요. 꼭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연은 오셀로와 이아고입니다. 그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 오셀로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주인공들인 오셀로, 이아고, 데스데모나의 행위를 탈춤의 춤 사이에 적용하여 재해석한 천하제일 탈공작소의 작품으로 11월 28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물론 이 공연도 무료입니다. 탈춤이 갖는 달관과 미학으로 셰익스피어 비극 오셀로를 재해석하여 올리는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무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공연 소식이 있나요? 네,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인데요. 역시 무료로 즐길 수 있고요. 극단 여인극장의 작품으로 도전 19벨, 춘향의 첫날 밤이 있습니다. 공연 제목이 혹 19금 공연인가요? 은근히 기대하신 모양인데요. 네. 19금은 아닙니다. 아쉽다. 13세 이상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인데요. 학교폭력, 왕따, 청소년 이성교제 등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해주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연이랍니다. 아, 문화예술 우수공연으로 지정된 공연이었군요. 네. 아, 청소년들이 꼭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빵빵이님, 감사합니다. 네. 남원은 문화도시답게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한마당 축제 행사 소식인데요. 마사발님. 예, 막사발입니다. 남원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축하하는 한마당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요천면 둔치 특설무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국악단체 4개 팀이 축하 공연을 현란하게 펼칩니다. 와, 쟁쟁한 우리나라 최고의 농악팀이 나와서 펼치는 농악공연이라 어깨가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는데요. 다음은 이순신 장군이 투옥됐다가 풀려나와 한양에서부터 합천까지 670km를 걸었던 그 액기를 함께 걷는다는 이순신 장군 배구 종군로 걷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배구 종군로 구간 중에서 남원 구간은 오수교차로에서 구례 밤제 터널까지 약 53.1km인데요. 11월 16일 제3회 이순신 장군 배구 종군로 걷기 행사는 주천면 애평마을에서 밤제 지리산 유스 호텔까지 4km 구간을 걷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네, 막사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도 콘솔을 조작하나 바쁘신 PD 겸 엔지니어 화통님이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통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월 7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원 아영면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일대에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열리는데요. 고유제와 기념식, 봉분과 홍보관 탐관,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도 가야 봉보를 찾아가 본 적은 있어요. 유곡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고 두랑리는 마을과 접한 야산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잊혀진 왕국 찬란한 500년의 고대 가야 역사가 가야인들의 무덤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데요. 아영 성내마을과 두랑리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을 등지고 길쭉한 언덕 일대에는 약 40여 개의 대형 고분군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이런 남원의 가야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우선 등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1500년 전 대한민국의 티벳고원으로 불리우는 운봉고원에서 화려하게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운봉가야는 현재 운봉 일대에 고분군, 제철유적, 산성, 봉수 등 200개소가 넘는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야 문화는 낙동강 주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운봉가야 정말 대단합니다. 남원은 선사시대의 유적부터 각 시대별로 없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네요. 화통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원의 11월 문화행사가 끝이 없네요. 맹꽁이님, 낭만적인 광활로원에서는 11월에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죠? 단풍이 물드는 11월의 강활로원에서는 춘향전 등장인물들이 인형탈을 쓰고 경례를 순회하며 안내하고 함께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어주는 춘향이 프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수,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공연이 있는 오후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또 멋진 강활로 전경을 직접 탁본하여 가져갈 수 있는 탁본 체험도 있답니다. 많은 행사가 있네요. 또 다른 소식 있어요? 네, 남원 춘향 테마파크 안에 있는 향토 박물관의 전시회인데요. 남원 지역 향교 서원문화 특별전이 10월 말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열립니다. 2019 두드름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찾아가는 과학놀이터, 공전의 혁신, 생체 모방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구경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맹꽁이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빵빵이님. 네, 빵빵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초청 전시 남원 미술 요즘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참여 작가들은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회원으로 고향을 지키는 향토 작가들이랍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 수지미술관에서는 12월 29일까지 김문환 사진작가의 힐링풍수 사진전이, 김호경 사진작가의 잊혀졌던 얼굴, 남원의 석장승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이웃처럼 서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석장승들에게 남원의 표정과 남원 사람들의 심성을 읽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테마가 있는 사진전 2가지 이야기 남원 수지미술관에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우리 날 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11월 내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했었던 낭독극 시를 품다에 우리 빵빵이님 그리고 화통님의 따님 수정씨도 출연하던데요. 아름다운 이별이란 주제 아래 가족 간의 애틋함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와 연극의 만남, 새로운 시도였는데요.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화행사의 마지막으로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막사발님, 11월에도 국립민속국가원에 공연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11월에도 국립민속국가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멋지고 귀한 공연들이 열리는데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애원당에서 문주기 문 열어라는 어린이 국악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아빠를 마중 나간 초록이가 열쇠 대신 노래를 부르고 퀴즈를 풀면서 서울의 사대문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작 국악과 정통 민요를 통해서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그리고 남대문인 숭례문까지 서울 사대문을 여행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사대문의 숨은 뜻과 잊혀져가는 진짜 이름을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객 참여형 공연입니다. 공연에 앞서 2시부터는 공연장 노비에서 다양한 국악체험도 펼쳐진다 합니다. 11월 9일 3시 애음원에서는 토요 국악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기악합주, 무용, 민요, 입체창, 사물놀이 등이 펼쳐지고요. 11월 16일에는 현재 활동 중인 국악단체들 중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하여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기획공연인 풍류말을 통해 제비라는 2009년도 창단된 9인조 남자 아쿠스틱 안상블 연주단을 초청하여 자연 음향과 전통 음악이 조화되어 어울리는 색다른 음악을 선보인다 합니다. 23일에는 흥부가 중에서 농부의 파멸과 용서와 화해 대목을 엄기중 국문학 박사의 진행과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원장님이신 왕기석 명창이 판소리 사설의 의미를 풀어주고 최수정 명창이 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이 공연됩니다. 네, 오늘 또 기다려지는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시간인데요. 맹꽁이님, 오늘은 어느 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사만 제일의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하종동의 한우물과 관련된 전설을 소개합니다. 아, 그 한우물 마을에 소가 두 발을 들고 서 있는 조각상이 있던데 그것과 관련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는 큰 우물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른 적이 없어서 농사철에는 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야말로 교룡산 전기가 샘솟는 곳이라고 믿고 신성시에 썼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도사 한 분이 후처와 아들 삼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고 해요. 도사는 임종 직전에 몰래 아들을 불러서 내가 젊었을 적에 천하를 주유하면서 백두산의 전기가 백두단간을 타고 지리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일부가 바로 우리 마을 샘에서 물로 변해 솟구치고 있음을 알았다. 이 우물이 사만 제일의 명당이니 내가 죽거든 목을 베어 아무도 모르게 우물에 수장하라. 그러면 3년 후에 발복하여 자손 대대로 부귀를 누릴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는데 그만 계모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네요. 하지만 계모도 3년 후에는 남원에서 제일 가는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에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가까워질 무렵 아들이 요천에서 잡은 잉어를 계모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먹는 것이 싸움이 발달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계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3년 전에 있었던 발을 발설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먹는 것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군요. 그러게요.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퍼내자 갑자기 앞발을 쳐들고 막 승천하려던 검은 암소가 울부짖으며 연기 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우물에서 귀신 울은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둘 달린 뱀이 나타나고 소가 벼락을 맞아 죽고 벼가 여물기도 전에 누렇게 마르고 아무튼 계속 흉한 일들이 나타났다네요.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쪽에 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지금 동네 앞에 있는 우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조각상이 소가 아니라 용이 대담한 소를 형상화한 우령상이었군요. 어쩐지 생김새가 이상하다 했어요. 재밌는 화정동 한우물 마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맹꽁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3호이며 남원 570회관 운영하고 계시는 남송 박강용 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57 연구하고 또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요. 네.
오칠이 갖고 있는 매력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결같이 그 길을 현재도 걷고 계시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해 박물관에서 네. 그 고대의 빛깔이라는 오칠전을 한번 펼쳤었습니다. 오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이나 네. 또 고구려 벽화나 또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화학이 아니고 자연이 준 하나의 내추럴한 그런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방수. 오칠을 해놓으면 그 후에는 이제 습기가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방충, 또 이제 벌레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방독. 어떠한 그 오칠한 그 기물에서는 어떠한 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방염제. 오칠은 불이 안 붙고, 이제 절연성.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 이런 부분이 옷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연성의 그 전자파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오칠은 또 방수성. 아무리 오랜 세월 물속에 담궈놔도 그대로 보존돼서 나온다는 이렇게 훌륭한 자연이 준 오칠하면 우리가 천년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오칠을 하면서도 한 40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할 때마다 새로움이 자꾸 추구가 되는 이런 물질이어서 앞으로 이 오칠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로움을 줄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신비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오칠에 대한 우수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오칠 하면서도 또 정제칠하고 오칠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있나요? 네네네. 지금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생칠보다는 정제칠이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칠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공예품들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제 정제칠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릇의 쓰임새에서 정제칠이 아니면 이 오칠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서도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서 바로 된 원액은 60도 이상의 열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칠의 변화가 오고 이런 상황인데, 200도까지 견뎌내는 칠이기 때문에 생활식기에 접목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오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도 됐겠네요. 오칠에 대한 알레르기는 어차피 순도가 더 높은 칠이기 때문에 어차피 독할 수밖에 없고, 정제칠이나 생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레르기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정제칠이 딱 개발이 되면서 이제 물론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그날 바로 붙잡고 칠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은 바로 정제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되지는 못기뿐만 아니라 또 해년마다 이탈리아에서도 전시가 되고, 또 지난 8월에 뉴욕에서도 전시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남원의 그 공예품은 이태리가 문제가 아니고 뉴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그 살레에서 만들어지는 스님들이 쓰는 그릇, 바루라고 하죠. 바루가 25합짜리가 그 체코 수상한테 선물할 정도로,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생활에서 쓰는 그릇들을 오칠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가 불과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신기해해요. 신기해하고, 또 오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외국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내추럴 라카라고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공예품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목기하면
앞으로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으로도 식기 자체는 우리 남원이 최고니까 식기 자체만큼은 앞으로 우리 남원이 뭔가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늘 후배들에게 전수받는 그 기술에 머물지 말고 어떤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전국 고등학교 최초 남원제일고등학교에 목공예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던데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 자신만의 독창성 있는 기법을 자꾸 개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것을 가지다 보면 가격 경쟁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것은 나만의 어떤 장점을 꼭 하나씩 더라.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 성과가 이루어져서 남원 제1고에 지금 내년분에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목칠공예과 하나 형성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남원은 대한민국에서 목공예 최고의 고장으로서 이런 하나의 학과가 생겨지면, 그동안 남원 시민은 뭐 너무나 그 많은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귀한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목공예 자체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관광지나 광활루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은 목공예도 1300년의 역사입니다. 제2의 새로운 남원 목기 역사를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분원이 지금 현재 그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내후년에 신입생 모집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체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우리 목공예 하면 그냥 홍익대학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추후에 전북대 분원이 만들어져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북대 분원의 대학은 특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잘 시작을 해서 뭐든지 좀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홍보해서 올해 학생 수만 딱 모집이 되면 이건 진짜로 우리 남원의 목공예 역사를 새로 어떤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생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잘 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57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까요? 좀 바라는 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57에 대한 전망은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잘 독려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세계의 으뜸가는 공예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동안 저희 목공 57로 또 외길을 걸어오신 우리 관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그 어떤 훌륭한 양탄자보다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많은 소식과 우리 주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봬요. 달빛 소리는 매월 첫날 팟빵에서 달빛 소리 검색하여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자이야 빵빵이 막사발 맹꽁이 수고해 주셨고요. 엔지니어 겸 PD
화통이었습니다.